뉴욕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조용한 어퍼 웨스트 사이드. 그곳에 존 스미스라는 68세의 은퇴한 건축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그의 아파트는 세련되고 감각적이었지만 아내와 사별하고 딸마저 결혼하여 떠나보낸 그에게는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독과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즈 음악과 그림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트럴 파크에서 열린 야외 재즈 콘서트에서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이사벨라 마르티네즈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갈색 웨이브 머리에 커다란 갈색 눈동자, 균형 잡힌 몸매, 그리고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존은 첫눈에 그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생동감과 열정에 이끌렸습니다. 이사벨라는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48세의 교사였습니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그녀는 영어와 스페인어에 모두 능통했고 미국과 라틴 문화의 장점을 모두 지닌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존은 The Corner Park라는 아늑한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이사벨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서로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이혼 후 16살 아들 에단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지만 힘든 내색 없이 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춤과 노래를 즐겼으며 특유의 쾌활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잊고 지냈던 삶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에단이 요즘 기아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사벨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수학은 젬병이라. 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학을 전공해서 기아학은 자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존은 에단의 기하학 과외 선생님이 되었고 이사벨라의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이사벨라를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센트럴 파크를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벨라는 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퀸즈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라틴 문화 특유의 따뜻함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존은 그곳에서 에단을 만났고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존의 진심 어린 태도에 에단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 그림 솜씨가 형편없지만 이사벨라, 당신을 생각하며 그려봤어요. 존이 수줍게 말하며 직접 그린 그림을 이사벨라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림 속 이사벨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나이 차이,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사벨라의 아들 에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존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존, 저는 우리 관계가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에단이 아직 어리고 이 나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사벨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존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사벨라, 당신의 걱정을 이해해요. 나도 에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결국 이사벨라는 존에게 거리를 두자고 말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은 이사벨라의 결정을 존중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에도 그들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단은 존의 진심을 깨닫고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사벨라와 존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고 비록 연인으로서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로 남았습니다. 존은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전처럼 고독한 여행이 아닌 이사벨라와 에단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찬 여행이었습니다. 이사벨라가 선물해준 스페인어 회화책을 보며 그는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만나 함께 춤을 출 수 있기를, 그럴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은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사벨라를 잊지 못하고 가끔씩 그녀의 집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우연히 에단과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에단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에단, 이게 얼마만이니? 정말 많이 컸구나. 존은 에단의 늠름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 이야기 자주 하세요. 가끔씩 아저씨가 그려주신 그림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시곤 해요. 존은 이사벨라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이사벨라가 많이 보고 싶구나. 혹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에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랑 같이 가요. 엄마를 만나. 에단의 안내로 존은 오랜만에 이사벨라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사벨라가 나타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했습니다. 존,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사벨라가 놀란 눈으로 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벨라, 잘 지냈어요? 존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여전히 밝고 긍정적이었지만 존은 그녀의 눈가에 드리워진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 우리 춤추러 갈래요? 이사벨라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존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센트럴 파크로 향했고 그곳에서 열리는 작은 밴드 공연을 발견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존도 그녀의 리드에 따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사벨라, 당신과 함께 춤을 추니 예전 생각이 나네요. 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존, 당신과의 추억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사벨라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춤을 추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존, 저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이사벨라가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벨라.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존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사벨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존. 우리 다시 시작.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에단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존과 이사벨라는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와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존과 이사벨라는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 그래요. 존, 당신은 제게 삶의 기쁨을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이사벨라가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존은 8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사벨라와 에단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그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존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이사벨라와 에단 그리고 친구들이 곁에 있으니까. 존의 생일 파티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존과 이사벨라는 함께 춤을 추었고 에단은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존은 이사벨라에게 사랑의 시를 읊어주었고 이사벨라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존, 당신은 내 인생의 등대와 같아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은 나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었죠. 이사벨라가 존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당신은 내 인생의 태양과 같아요. 당신의 밝은 미소는 내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죠. 존이 이사벨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존은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존의 곁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존, 편히 쉬세요. 당신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이사벨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존이 세상을 떠난 후 이사벨라는 그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존이 그려준 그림을 보며 그를 그리워했고 존과 함께 춤을 추었던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며 그와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존의 곁에 묻혔고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뉴욕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봄날, 한 젊은 커플이 센트럴 파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가 새겨진 작은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야. 나이와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잖아.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저들처럼 영원히 사랑하자.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존과 이사벨라처럼 영원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지만 존과 이사벨라의 사랑은 센트럴 파크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위대함과 영원함을 보여주는 한 편의 시와 같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에단도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주들에게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그 어떤 장벽도 없단다. 너희들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그 사랑을 잡으렴. 존 할아버지와 이사벨라 할머니처럼 에단의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들은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에단의 손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존 할아버지와 이사벨라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에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은 저 하늘의 별이 되셨단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에단의 손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있었습니다. 에단의 손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이 존 할아버지와 이사벨라 할머니일까? 두 분은 저곳에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겠. 에단의 손녀는 두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존 할아버지, 이사벨라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세요. 두 별은 마치 에단의 손녀에게 화답하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뉴욕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존과 이사벨라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어느덧 뉴욕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거리는 더욱 붐비고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센트럴 파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영화 감독이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 덕분에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존과 이사벨라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감동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위대함과 영원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뉴욕의 전설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나이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덧 뉴욕에도 또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센트럴 파크에는 하나둘씩 불이 켜지고 도시의 야경은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존과 이사벨라가 함께 춤을 추던 그곳,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 그곳, 센트럴 파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센트럴파크를 거닐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저기 어딘가에서 존과 이사벨라가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영원히.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뉴욕의 역사와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센트럴파크에는 그들을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고 매년 그들의 이야기가 연극과 뮤지컬로 공연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작가가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에 만연한 고독과 소외,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했습니다. 소설은 큰 인기를 얻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소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외전, 에단의 이야기. 에단은 존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엄마 이사벨라가 존을 집으로 초대했던 그날, 에단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에단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단, 존 아저씨는 내 기하학 공부를 도와주실 분이야. 이사벨라가 다정하게 설명했지만 에단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존은 그런 에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에단에게 억지로 다가가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존은 에단과 함께 농구 게임을 하고 공원에 산책을 가고 에단이 좋아하는 피자를 함께 먹으며 조금씩 에단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에단은 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빠가 없어서 가끔 외로워요.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야구도 하고 캠핑도 가는. 존은 에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에단, 나도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자랐단다.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 하지만 내 곁에는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계시잖니. 그리고 나도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존의 따뜻한 말에 에단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에단은 존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존을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삼촌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에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에단은 존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와 존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에단은 누구보다 두 사람을 걱정했습니다. 이사벨라가 존에게 거리를 두자고 말했을 때 에단은 엄마의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존이 떠나가는 것이 몹시 슬펐습니다. 엄마, 존 아저씨를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에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단, 엄마도 존 아저씨를 좋아해.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 이사벨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에단은 엄마의 아픔을 이해했고 더 이상 보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을 향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단은 우연히 길에서 존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에단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존을 껴안았습니다. 에단, 이게 얼마만이니? 정말 많이 컸구나. 존도 에단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에단은 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존은 에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아저씨를 많이 그리워해요. 에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사벨라가 많이 그립단다. 존의 눈가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단은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존을 다시 이어줘야겠다고. 에다는 존에게 엄마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존은 오랜만에 이사벨라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존과 이사벨라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에다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에다는 존과 이사벨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에다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여 건축학을 전공했고, 존의 뒤를 이어 훌륭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에다는 존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건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와 사랑의 소중함. 에다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존이라고 지었습니다. 존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어느 날 에다는 아들 존의 손을 잡고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다는 우연히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가 새겨진 작은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아들 존이 물었습니다. 에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분의 이야기란다. 바로 존 할아버지와 이사벨라 할머니의 이야기. 에다는 아들 존에게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 존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아빠, 저도 존 할아버지와 이사벨라 할머니처럼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아들 존이 말했습니다. 에다는 아들 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그 사랑을 존 할아버지와 이사벨라 할머니처럼 말해. 에다는 아들 존과 함께 벤치에 앉아 존과 이사벨라를 추억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에단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에단은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에단의 이야기는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에단은 그들의 사랑을 이어준 소중한 연결고리였고, 그들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에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존과 이사벨라, 그리고 에단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가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존과 이사벨라, 그리고 에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소중한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와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 이 모든 것들이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독과 소외, 그리고 세대 간의 단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환경,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과 이사벨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사랑해주시고 함께 웃고 울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존과 이사벨라, 그리고 에단의 이야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